안녕하세요. 에듀테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분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통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그리고 F분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적인 변수인 확률 변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확률 분포도 다양합니다. 확률 분포는 크게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알파벳 C는 continuous, 연속형, D는 discrete, 이산형을 의미합니다. 간략히 훑어보겠습니다. 유니폼 분포는 일양 분포라고 하며 확률 변수가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확률 변수 값이 0 또는 1, 실패, 성공이라 정의되면 버널리, 베르누이 분포가 됩니다. 이때 성공 확률 P를 가집니다. 바이노미알, 이항 분포는 n번 실행했을 때 x번 성공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르누이 변수 n개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릭 기하 분포는 이항 분포의 응용인데 성공하기까지의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집니다. 여담으로 인디안 기우제라는 곳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결국 비가 오면 비로소 제를 멈추고 기우제는 성공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으로 끝나죠. 이때 비가 올 확률이 동일하다면 며칠 동안 제를 올리느냐, 이 날짜 수가 바로 기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의미항 분포는 기하 분포의 응용입니다. 기하 분포는 한 번의 성공인데 의미항 분포는 정해진 성공 횟수를 달성하기까지의 실행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안 시리즈 7전 4선승이라고 하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하이퍼지오메트릭 초기하 분포는 이항 분포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것은 주머니에 예를 들어 빨간 공 5개, 파란 공 5개가 있을 때 동시에 3개를 꺼내고 이 중에 몇 개가 빨간 공일까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라면 공을 하나 꺼내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다음 공을 꺼내는 복원 방식입니다. 포화손 분포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 이항 분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하루 동안 접촉사고가 날 횟수 같은 것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하나하나가 실행 횟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접촉 사고 간의 시간 간격을 확률 변수로 삼는다면 이 변수는 엑스포넨셜 지수 분포가 됩니다. 지수 분포를 일반화하면 Y불 분포가 되며 Y불 분포는 제품의 라이프타임 예측에 사용됩니다. 감마 분포는 익스포넨셜 지수 분포를 따르는 변수들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베타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의 성공 확률 P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연속형 확률 변수입니다. 정규 분포와 T분포 그리고 카이스퀘어와 F분포는 다음 장표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챕터 기초 통계 분석에서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4개의 확률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모집단의 합, 평균 추론 시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확률 분포입니다. T분포는 정규 분포와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포에 사용되는데 샘플의 개수가 작은 경우 T분포가 더 선호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분산을 추론할 때 사용되며 카이제곱 검정 시에도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F분포는 두 모집단의 분산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의 유의성 검증에 사용됩니다. 다음 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형 확률 분포 중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입니다.
유명한 독일 수학자인 가우스가 정규 분포의 PDF를 개발하여 가우시안 분포라 불리기도 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인해 모양이 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벨 쉐입,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표준 편차에서 변곡점을 가집니다.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테오름에 의거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에 따르면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모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평균 주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이내에 있을 확률은 약 68.3%, 평균 주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내에 있을 확률은 약 95.4%, 평균 주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내에 있을 확률은 약 99.7%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실제 계산에는 표준 정규 분포가 많이 사용됩니다. 표준화는 원래 평균값 x를 표준 정규 변수 z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x에서 평균 μ를 빼고 이를 다시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95%의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t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분산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분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모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추정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계산에서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하면 t분포가 됩니다.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종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양옆으로 꼬리가 정규 분포보다 두꺼운 헤비 테일드 분포가 됩니다.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며 대개 자유도는 샘플 개수 n에서 1을 뺀 값인 n-1이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합입니다. Z1, Z2, ZK가 K개의 서로 독립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라고 할 때 확률 분포 X는 Z1의 스퀘어, Z2 스퀘어 플러스 ZK 스퀘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는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값은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독립 변수를 n개 합하면 자유도 n인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며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적합성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을 위한 카이스퀘어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F분포. F분포는 두 개의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카이스퀘어 분포 V1, V2가 있을 때 이를 각자 자유도 K1과 K2로 나눈 후 분자 분모의 비율로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 자유도 K1, K2인 F분포가 됩니다. F분포는 F검증에 사용되며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비율로 비교하는 분산 분석에 사용됩니다. 두 양수값의 비율이므로 양의 값을 가지며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유도에 따라 분포의 모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데이터에서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를 확인하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히스토그램과 QQ플롯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으로 브라이틱스에서 차트 옵션으로 선택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확률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의 QQ플롯은 퀀타일 플롯을 의미하며 샘플의 분포와 이론적인 분포의 퀀타일을 일사분면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샘플이 지정한 이론적인 분포에 부합한다면 QQ플롯은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브라이틱스는 차트 세팅에서 QQ플롯을 지정한 후 분포 타입으로 노멀, 익스포넨셜, 감마, 로그 노멀, 베타 분포 중 하나를 선택하여 QQ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정규 분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브라이틱스 통계 분석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숫자형 데이터에 대하여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에 대하여 스트링 서머리 함수를 기본적인 데이터 요약 함수로 사용합니다. 먼저 인테저, 더블, 롱과 같은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 적용하는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보겠습니다. 구하는 통계량은 최대값, 최소값, 범위, 합계, 평균, 분산, 표준편차, 외도, 첨도, 행해수, number of row, number of value, null count, 4분의 수, Q1, Q2 median, Q3, 그리고 IQR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percentile, trimmed mean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서머리 함수는 스트링 타입 변수에 적용되며 결과 테이블 2개가 만들어집니다. 1번 테이블에는 스트링 값으로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등을 구하고 행해수, 널 카운트 수, 디스팅크탄 값체수, 공백의 수 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번 테이블에서는 변수의 밸류 값에 따른 카운트 수와 비율, 그리고 누적 비율을 표로 정리합니다. 실습을 통해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습 1에서는 나중에 살펴볼 몇 가지 분포에 대하여 분포와 통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등에서 랜덤 샘플을 각 1000개씩 추출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각 분포에 대해 히스토그램과 통계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실습 전에 잠깐 프리뷰하면 T분포가 정규분포보다 첨도가 크고 뾰족합니다. 그리고 QQ플롯도 영역을 벗어납니다. F분포와 카이-스퀘어 분포를 비교하니 정확히는 자유도가 5, 7인 F분포가 자유도 3인 카이-제곱 분포에 비해 첨도가 더 큽니다. 그리고 QQ플롯은 둘 다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여러 통계량을 구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각 확률 분포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수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큐니스, 외도가 양수인 경우는 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경사진 분포입니다. 카이-스퀘어 분포의 경우 자유도가 커질수록 외도가 0으로 작아지고 첨도도 0으로 작아집니다. 즉 정규분포와 비슷해집니다. T분포의 경우도 자유도가 커질수록 외도가 0으로 작아지고 첨도도 0으로 작아집니다. T분포의 경우도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수렴합니다. 커터시스 첨도가 0보다 크면 정규분포보다 뾰족합니다. 자유도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과 데이터는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one distribution.csv이고요. 자, 이것은 1000개의 로우로 되어 있고요. 컬럼은 15개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있고 노말,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Z, T3, T분포 자유도 3, T분포 자유도 30, 그리고 이것은 F분포 자유도가 5하고 10, 이것은 F분포 자유도가 10하고 30, 요거는 F분포 자유도 30, 100,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 자유도가 1, 2, 3가 있고요. 익스포넨셜 지수 분포 자유도 1, 3, 그 다음에 포화선 분포 뮤가 4인 경우, 그 다음에 16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통해서 타겟 스태티스틱을 맥스, 민,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스큐니스, 외도하고 커터시스 첨도를 구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노말 분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10하고 50이라고 돼 있죠. 평균 5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0. 스큐디스는 0에 가깝죠. 노말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커터시스도 0에 가깝게 나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분포의 경우는 꼬리가 두꺼운 분포죠. T분포. T분포를 보게 되면 평균은 역시 0과 0에 있고요. 대신에 지금 커터시스가 조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89 이렇게 돼서 꼬리가 좀 길다는 거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꼬리가 길고 뾰족하니까 꼬리가 길게 되겠죠. 그리고 F분포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표에 있는 대로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를 보면은요. 카이스퀘어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한 개면 카이스퀘어 1, 두 개면 카이스퀘어 2, 세 개를 합한 거는 카이스퀘어 3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는 1, 2, 3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겠죠. 세 개를 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커지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큐니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스큐니스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라이트 스큐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 스퀘어가 크면 클수록 노말에 가까워지니까 이 스큐니스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큐니스가 0보다 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쿼터시스도 처음에는 되게 뾰족하죠. 그리고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히스토그램하고 QQ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함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려면은요, 먼저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그래프를 8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렬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을 히스토그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T3로 어이구 너무 안 보이네요.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4개만 남기고 할게요. 자, 히스토그램 T분포로 보겠습니다. 자, T분포 됐고요. 그 다음에 노말 분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뭐 벨 쉐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랜덤 샘플이다 보니까 약간 여기 빈 데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QQ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트 타입을 QQ 플롯으로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류는 T3가 되고, 이게 정규분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정규분포처럼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에 있지만 이 좌우 끝이 이렇게 벗어나는, 즉 헤비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거 보겠습니다. 정규분포인 경우는 제대로 잘 나오겠죠. QQ 플롯, 그 다음에 자, 디스트리뷰션 타입은 노멀, 익스포넨셜, 감마 이렇게 쭉 나오죠. 노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밸류가 이거죠. 노멀 분포.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QQ 플롯이 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노멀 분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분포 찾아볼게요. F 자유도 5에서 10인 거 보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쭉 몰아져 있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F 분포에 대해서 QQ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 맞게 되겠죠? 굉장히 안 맞는 것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 보겠습니다. 카이스퀘어 자유도가 3인 거 요거죠? 카이스퀘어 3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 분포보다는 조금 이쪽에 좀 왼쪽에 데이터가 있네요. 자, 이것을 QQ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QQ 플롯 하면 카이스퀘어 3. 자, 카이스퀘어는 없죠? 자, 노멀 분포 역시 또 노멀 분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수 분포 있죠? 지수 분포. 자, 히스토그램에서 데이터가 지수 분포인 거 익스포넨셜 3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해서 이거를 지수 분포 선택합니다. 익스포넨셜 3. 자, 노멀 분포로 QQ 플롯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맞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디스트리뷰션 타입에 엑스포넨셜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분포의 그 라인에 선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익스포넨셜 분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 1-2에서는 트림드 민 산출 원리를 퍼센타일을 활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림드 민이란 크고 작은 양쪽에서 극단값을 제외한 후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쪽 극단값이라면 예를 들어서 트림드 민 어마운트가 0.05인 경우 5%일 미만인 값과 95%일 추가된 값을 말합니다. 5%일과 95%일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명시적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트림드 민과 같은 평균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1-2 들어가겠습니다. 퍼센타일 트림드 민을 알아보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스태티스틱 서머리에서
노멀 분포에 대해서 퍼센타일과 트림드 민을 구했습니다. 퍼센타일에 5하고 9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타일, 95%타일, 트림드 민은 0.05로 해놨네요. 자, 런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5%타일은 32.7345, 그리고 95%타일은 65.9318 이렇게 나왔고요. 트림드 민은 49.70449 이렇게 나왔네요. 자, 트림드 민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타일을 제외한 거죠. 5%타일까지의 값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95%타일 이상의 값을 제외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들만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 거죠. 트림드 민. 양쪽 끝을 친 다음에 트림한 다음에 민을 구했다는 거죠. 이거를 쿼리를 써가지고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쿼리를 적어주면은요. 5%타일하고 95%타일 사이에 있는 값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구했습니다. 1000개의 데이터에서 양쪽으로 50%씩, 5%씩 뺐으니까 900개의 데이터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이제 900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에버리지를 구하게 되면 아까 했던 값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값이 나왔습니다. 49.70449.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은 값일까요? 49.70449. 네, 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트림드 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